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오늘 대체 휴일입니다.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쉬는 날이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시청자를 뵙지 못해서요,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좋은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이제 다 터시고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편안한 오후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사회 계몽도 하고 사회 운동도 하고 정치 운동을 하면서 산다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제한적 요인에 막혀서 창당 작업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인터넷 정당도 기성 정당처럼 이렇게 창당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 정당처럼 창당을 시작하게 되면 어중이 떠중이 오만 사람들 다 오게 될 거고, 기성 정치계에 오랫동안 이 뼈가 굵은 그런 때 묻은 사람들도 오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창당을 했을 때 과연 당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회원도 사실 제 생각만큼 많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고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회원도 늘어나고 회비도 늘어나고 유튜브 구독 조회도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2만이 넘으면 2천만원 수입이 넘는다 하는데 네, 기가 차서 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택도 아닌 소리들 좀 하지 마십시오. 지금 회원요 450명이 안 됩니다. 회비를 제대로 내시는 분이요. 나머지 일부는 나갔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 내고 안 내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 한 800이 넘는 줄 알았는데 450명도 아직 안 됩니다. 1월 달에요, 제가 이 박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해서 그런지 예비 수입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러냐고요? 저는 나름대로 사회를 이렇게 개선시켜 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하는데, 제가 돈 좀 벌자고 조회수 늘리고 구독자 늘리고 회원 늘리고 회비 스폰서 받겠다고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돈이 있는 거 다 틀고 나중에 제 이 방송 계약도요 9월까지입니다. 이 스튜디오 계약도요. 주인이 길게 안 해줬습니다. 작년에 4층에서 쫓겨나서 2층으로 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해가고 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서 지장받고 싶지 않습니다. 할 때까지 하고요. 제가 여력이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사회에서 2년 가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방송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외면한다면 그건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 뉴스 브리핑이나 방송에 나가서 계속 문재인 후보가 안보관을 밝히고 또 검증에 나서고 또 삼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요구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다들 문재인이 따놓은 당상이라 해서 눈치만 슬슬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또 고난을 겪을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문재인을 비판한다고 저를 공격하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탄핵돼야 된다고 저를 공격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을 수 있지, 어찌하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들 쉬운 길로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확신적 차원에서의 제 자신의 길에 대한 자신과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교만과 자만심이 저는 화를 부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이 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길거리 나가서 그 이야기만 하지, 박근혜가 산다고 문재인이 안 됩니까? 그 두 개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히려 문재인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좌우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누구들처럼 한쪽으로 자빠져서 선동하고 홍위병이 되고 앞잡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자빠지면 돈도 들어오고 욕도 덜 듣고 적어도 절반쯤은 지지를 받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진실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거기에 보수 진보를 따져요? 저보고 누가 무슨 시원찮은 인간 하나가 무슨 보수에서 뺀다고요? 그런,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빼주세요. 빼주기를 원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보수도 아니고 수구 꼴통들입니다. 빼세요. 그리고 제 방송 듣기 싫은 사람 새해에도 듣지 마세요. 왜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욕을 합니까? 욕하는 사람 다 삭제합니다. 독재라고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토론을 거부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 방송에 때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줄을 막으세요. 저를 갖다가 돈줄을 막고 숨통을 쥐어서 죽이려고 해보십시오. 제가 죽는가요? 만약에 제가 숨통이 막혀서 이 방송을 그만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사회가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뉴스브리핑은 제 갈 길을 갑니다. 돈 때문에 이 방송을 하고 안 하고 했으면 시작도 안 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안 합니다. 구덩이가 보이고 절벽이 보여도 꿋꿋하게 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적지만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회원가입 하십시오. 회원가입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애걸복걸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스폰서는 거부합니다. 저한테 목돈 지원하실 생각들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삶은 얼마나 산다고 자기 소신을 긋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해가 바뀌니까 제 소신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 완고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황장수 똑똑하긴 한데 저렇게 해서 큰 뱃을 못할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제도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저를 여러분들 수준으로 갖다 붙이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벌써 했지요. 제도권으로 가서 그래 뜻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그 뜻을 간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죄다 저 모양 저 꼴입니까? 전부 쓰레기 50% 100% 아닙니까? 저보고 말 험하게 한다고 뭘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방송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하면 욕할 자격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보고 저보고 뭐라고 할까요? 폐기물이라 할까요?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기문 후보 빌빌 싸고 있습니다. 15, 6%가 답니다. 황교안 댄 오늘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다는데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7, 8%, 9%까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 7%, 8% 사이에 상당히 굳어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황교안에게 전부 몰린 것 같고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습니다. 문재인 이제 31, 2
안정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이 10에서 9% 사이에 굳어졌고요. 그 다음에 안희정과 안철수가 7%, 8% 초반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대부분의 조사에서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 합계가 58이 나왔습니다. 여권 후보들은 28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야권 후보들은 58에 거의 그대로 있는데 여권 후보들의 합은 25%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반기문의 황교안 더하고 유승민, 남경필 더해서 25%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안철수, 손학규 등등 얹으면 저쪽에서는 58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58대 25로 보자 하면 두 개를 합치면 83이 나옵니다. 그럼 17%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원래 그러면 중립이었느냐? 아닙니다. 이 17%는 제가 볼 때 지금 보수 진영 지지일 거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25% 정도에 17%를 더하면 한 42% 정도가 결국은 이 보수 성향인데요. 지금 중도는 일부 보수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야권 지지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이 탄핵의 와중에서 온갖 지저분한 일들이 다 연일 공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것은 골수 지지자들 빼놓고는 다 빠졌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은 이재명과 안희정만 꺾으면 당선이 됩니다. 요즘 김부겸 후보도 별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당내 경선에서 꺾는 부분은 전혀 걱정도 안 하고 1차 투표에서 끝낼 겁니다. 역선택 걱정하는 척 하는데 전부 쇼라고 봅니다. 자, 탄핵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탄핵 과정이 적어도 3월 초까지는 이 과정에서는 탄핵에 대한 분노만 먹고 있어도 저절로 선거운동은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는 척 또 무슨 정책 발표하는 척 그냥 폼만 잡고 다녀도 지지율은 유지되거나 올라가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이상한 부분이 있죠. 특검이 최근에 이런 어떤 조사 내용에서요. 뇌물보다 블랙리스트나 2대 입시 비리 또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집을 사주고 옷을 제공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용의 영장 기각 이후에 재영장 청구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뭐 제가 앞장서서 많이 비판했고 여러 사람이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특검이 최근에 삼성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승마협회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10월 초에 덴마크에서 최순실과 박상진 사장이 만났고 그 직후에 스웨덴 에테보리에서 삼성이 우회적으로 헬베스트란 올브레의 그 승마장 사장을 통해서 최순실 정유라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그 직후에 실제로 블라디미르라는 말 포함해서 한 마디 더 두 마리를 사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러면 삼성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강요에 의해서 했다 하면 최순실 사태가 불거 터진 직후에 다시 삼성전자의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이 최순실을 또 덴마크에서 만나서 이 지원 방식을 바꾸는 부분에 협의를 하고 또 실제로 실행해서 우회적으로 말을 두 마리를 사줬다라는 부분, 즉 바꿔치기를 한 거죠. 비타나 V에서. 이런 부분을 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강요라는 부분은 내 상대가 나보다 힘이 세고 월등한 지위에 있어서 협박 공갈로 내를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아니 이 사건이 이미 터져서 한국에서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어째서 내가 자발적으로 또 계약을 바꾸는 방식을 짜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합의를 하느냐. 그건 강요로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마치 계약 거래관계처럼 해줬다는 것은 뇌물, 사후 뇌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강요라고 저기 볼 수는 없다. 저는 이걸 강요라고 보는 판사가 있다면 그 미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장을 재청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썩 흘립니다.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기각되면 치명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문재인이나 다른 안희정, 이재명 같은 야권의 이 대선 주자들이 촛불 시위에 참가해서 극명한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특검이 지금 수사 방향이 미세한 부분에 집중하고 중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는데도 이걸 별로 비판을 안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황교안 대행이 실질적으로 이 대선 출마 행위를 하고 다니는데 모두가 다 황교안 대행 출마할 거라지 출마 안 할 거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선수까지 뛰냐부터 시작을 해서 공정한 대행 역할 수행에 장애가 되고 대선을 갖다가 관리하는 역할에서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했다고 떠들어도 한참 떠들만한데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한마디 툭 던지고 삼성의 이재용처럼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최근에 노골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다 반격을 하는데도 별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한다면 지난 11월달, 12월달의 시점에서 야당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의 시각이라면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촛불을 들고 이제는 하야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황대행도 하야해야 된다고 난리를 쳐야 될 것 아니,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졌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청와대 또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계속 세게 나오는 것이 또 황교안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한다고 나오고 특검이 또 이쪽 저쪽에서 욕을 먹어서 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재청구를 해도 다시 기각돼 버리거나 이러면서 뇌물죄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 대통령이 철저하게 단죄가 되고 모든 일이 다 법대로 시스템대로 제대로 가게 돼서 더 이상 시비를 걸 거리가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희생당한 보수 측에 자 우리는 당할 만큼 다 당했으니까 이제 당신들 한번 가려보자 하면서 이 보수 진영이 자 우리는 책임질 거 다 졌고 당할 사람 다 당했고 이랬으니까 너네들은 그럼 떳떳한가 보자 하면서 보수 진영이 단결하면서 다소 도덕성을 회복을 해서 또 정신을 차리고 야권 후보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가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특검이나 헌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황 대행도 다시 또 출마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 여권에 그나마 작아진 25%의 지지율을 가지고 황교안과 이 반기문이 서로 무슨 오리지널 여권의 적जान이 아닌 일을 가지고 보수 진영에 싸우면 이것은 그나마 반토막이 된 지지율을 가지고 한때 50%가 넘었죠. 25%를 가지고 요 둘이가 또 4분의 1씩을 쪼개 먹으면 결국 문재인이나 야권으로 봐서는 그래 그게 우리한테 좋다. 계속 그래 너희끼리 열심히 싸우고 또 특검이 시원찮게 한다라고 해서 길거리 분노가 계속 있고 또 삼성 영장이 기각되면서 길거리 분노가 있고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박 대통령이 뻔뻔하게 계속 버티고 모든 과거에 잘못했다라고 한 부분을 다 뒤집어버리고 최순실이 계속 떠들고 이러면 중도 보수까지 포함한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분노를 대선까지 가지고 가서 문재인으로 표를 찍을 거다. 그렇게 보면서요. 의도적으로 시비 걸만한 부분 이재용 영장 기각 더 나아가서 특검에 지금 이 본질을 소홀히 한 수사 행태 또 더 나아가서 뭐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반대부터 박 대통령의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 최순실이 민주투사처럼 샤우팅을 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이 황교안 대행의 대선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고 있는 배경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문재인이 당선으로 골인되는데 유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중들이 적어도 당선되기에 충분한 숫자의 대중들 문재인은 55%만 지금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총합이 유지되면
대선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또 보수 진영 지지율이 35 밑으로만 깔아뭉개 놓으면 나머지 10%를 55대 35에서 나머지 10%를 보수 쪽에 다 준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만 지속되면 토론이니 검증이니 대선 시비가 아니라 전부 시각이 박 대통령 탄핵 문제, 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질러 놓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 삼성에 관한 문제, 특검에 관한 문제, 이런 쪽으로 다 가가 있고, 또 황교안 대행이나 반기문이 TK 지지율 이 보수 진영 지지율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보수가 분열돼서 계속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쪽은 관심을 안 가지고 검증할 어떤 기력조차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이 저 둘이가 바쁘지 지금 야당을 향해서 무슨 검증을 할 만한 그런 여력이나 됩니까?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문재인 후보 입장 똑바로 해라고, 밝힐 건 밝히라고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즐기는데 모든 것이 깔끔하게 되어서 단죄를 하면, 그러면 기성 정치인들, 너네 대선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똑바로 하느냐 따져보자. 이 상황을 제일 끓이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은 한마디 할 때가 됐는데도 절대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내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중들의 분노를 자극한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정권 한번 뒤집어 버려야 된다라는 정권 교체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을 더 자극시킨다. 자, 우리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야권이 이 썩은 보수를 이번에는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이 모든 이 특검의 수사 과정이나 헌재의 판결 과정, 또 박 대통령 측의 저항, 또 보수의 분열, 이런 것들이 다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을 자극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절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공격을 해서 그걸 제압하거나 무력화하거나 거리로 선동하는 것보다는 다시 살살 살아나서 움직인다. 그런데 판을 엎을 정도는 절대 안 될 거니까 그렇게 좀 살려줘 가면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왜 문재인은 최근에 여러 형태에 대해서 침묵할까?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